안녕하세요. 셀럽북 리뷰의 구유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1936년 처음으로 출간된 이후 80년 넘게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 이후에 나온 모든 자기계발서에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하는데요. 셀럽 신종훈님의 리뷰로 인간관계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협조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세련되지 못한 인간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936년 처음 출간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인간관계의 주요 관심사를 다룬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에서 태어나 워렌스버그 주립대학을 졸업 후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일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후 1912년 뉴욕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점차 이름이 알려졌다. 사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의 강의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실질적 기술들을 제시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경영과 자기계발 분야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꾼 책이자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나 판매된 경이로운 기록의 인간관계론은 가장 단순하고 실용적인 원칙들로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준다. 처세,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 등에 대한 카네기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편견으로 가득하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이나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토머스 하디는 영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이다. 그런 하디조차 비판을 받고는 펜을 영원히 꺾어버렸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채터티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 없고 요령부득인 사람이었지만 인간관계의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누구도 험담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다루는 첫 번째 규칙이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스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라고 말했다. 에머슨 같은 위대한 철학자에게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더더욱 올바른 말이 아닐까? 자신의 업적, 자신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솔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사람을 다루는 두 번째 규칙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정치가 윌리엄 윈터는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 중에서도 지배적인 욕구이다 라고 말했다. 데일 카네기는 왜 우리는 일에서도 그와 같은 심리를 활용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라고 조언한다.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다루는 세 번째 규칙이다.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로마의 유명한 시인 푸를릴리우스 시루스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규칙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이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삼루수 출신으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영업사원인 프랭클린 베트커는 누군가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잠깐 멈춰서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짓고 그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방에 들어갔다고 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웃는 얼굴을 갖지 못한 사람은 상정을 열어선 안 된다는 속담을 만들 정도로 세상사에 밝았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규칙은 바로 웃어라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사람들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던 정치인이었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름은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단어로 들린다는 점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세 번째 규칙이다.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사랑에 빠진 낯선 사람들에서 잭 우드포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주는 묵시적인 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네 번째 규칙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찾아가 만나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떤 주제든 루즈벨트는 할 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전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특히 관심을 있을 만한 주제를 밤새워 미리 공부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다섯 번째 규칙이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고찰한 인간관계의 원칙을 예수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여섯 번째 규칙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 논쟁에서의 승리는 공허하다. 그래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설득의 첫 번째 규칙이다.
이집트의 왕 아토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야 얻을 게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설득의 두 번째 규칙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는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빠르고 분명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설득의 세 번째 규칙이다. 링컨은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벌꿀 한 방울, 즉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우호적 확신을 주어야 한다. 우호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설득의 네 번째 규칙이다. 아테네의 잔소리꾼이라 불리던 소크라테스는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던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그는 당신이 틀렸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상대에게 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설득의 다섯 번째 규칙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당신이 늘어놓는 자랑을 듣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취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성취를 말하며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드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설득의 여섯 번째 규칙이다. 누구나 강제로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명령을 받기 싫어한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 물건을 사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설득의 일곱 번째 규칙이다.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태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 당신 생애에서 중요한 이정표 하나가 세워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쓰는 것이 설득의 여덟 번째 규칙이다. 인간은 모두 공감을 갈망한다. 아이는 동정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어른들도 자신이 겪은 사고와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려 든다. 자기 연민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있다. 타인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하는 것이 설득의 아홉 번째 규칙이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듣기 그럴듯한 이유와 실제 이유다. 사람들은 물론 실제 이유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는 이상주의자여서 듣기에 그럴듯한 동기를 생각해내려 든다. 따라서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해야 한다. 이것이 설득의 열 번째 규칙이다. 말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을 선명하고 흥미롭고 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을 극화하는 것이 설득의 11번째 규칙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 투쟁심,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야말로 패기 있는 사람을 설득할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 기계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면 된다. 이것이 설득의 12번째 규칙이다. 데일 카네기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첫째,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 둘째, 사람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시하라. 셋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라. 넷째,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질문하라. 다섯째,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여섯째,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일곱째, 기꺼이 부응할 만한 평판을 부여하라. 여덟째, 격려하라.
고쳐주고 싶은 잘못은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쉬운 일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9째, 당신이 제안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즐겁게 행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한다. 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로 잔소리하지 마라,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라, 작은 관심을 보여라, 예의를 차려라, 결혼의 성적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라고 제시한다.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이 책이 가장 독보적인 이유는 바로 간결함과 풍부한 예시에 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칙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만 효과가 있다. 나는 절대 잔재주를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라는 말로 독자들에게 자신의 책이 지닌 가치와 책을 읽는 방법도 알려준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모두 확인하셨나요? 요즘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셀럽 신종호님의 리뷰로 살펴본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